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에너지의 원천이시며 형님 파워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에너지와 형님의 콜라보 김진애 형님 에너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 에너지 형님. 좀 콜라보. 간단하게 김진 에너지 형님. 김진 간단하게. 에너지 형님.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간단하게 콜라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에 안 묻는다는 거는 저를 안 좋아하신다는 무슨 뜻이야.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포함이 너무 돼가지고. 많은 게 많으면은 네. 그러니까 생전 채우기 못 되는 거예요. 최진봉은 채우기 못 된다. 자, 지금 밑에 화면은 헌재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변론인데요. 네. 윤석열이 나와서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할지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헌재 지금 정면 저희가 정문에 들어오는 쪽 주차장 쪽하고 같이 비춰주고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국회 수투상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뷰를 할 텐데 인터뷰되면 저희가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 사이에는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박용진 때문에 약간의 아니요. 고초는 아닌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조금 저거 하더니 네. 아니 뭐냐면 이제 요새 계속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이른바 박용진 의원도 비명계. 만났죠. 예. 뭐 근데 지난번에 만난 맨 처음에 뭐 김경수 예. 만나고 뭐 했을 때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하고 만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서 예. 조금 괜찮다라고 그렇게 제가 좀 멘트를 좀 멘트를 했더니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예. 또 뒤통수 때리시더구만. 뒤통수.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또 박용진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글쎄요 뒤통수를 또 저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 아니 뭐 그 다음 날 또 더군다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주연인 듯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요 이건 예.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예. 원래 예. 정치는 예. 약간의 난가병이 좀 있기는 있어야지 정치합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나를 내가 굉장히 많은 지지세를 갖고 있고 뭐 운운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뭐 나와가지고서는 박용진 뭐 얘기하고 뭐 서울시장 얘기하고 뭐 그랬더니 예. 뭐 아직은 마음을 못 정했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자체가 예. 근데 그런 거 자체는요. 예. 그 이철이 그 CBS의 이철이가 대신 김현정 진행을 하고 저기를 있죠, 하고 지금. 있는데 예. 그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이 말하자면 그릇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박용진 의원의 예. 좋은 점이자 나쁜 점 예. 빨라요. 빠르다.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빠르게 돌아가시는 게 어떤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그건 좋고. 박용진 네. 의원님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형님의 메시지, 예. 형님의 그냥 충고, 예. 조금 무게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무게를 조금 가져라. 진중해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거 했던 거는 지난번에 예. 여하튼 예.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네. 뭐 3번씩이나 경선하면서. 그리고 하여튼 간에 당을 안 떠난 것만 하더라도 나는 상당히 그건 진중한 모습이다. 그거는 좋다. 네. 근데 가령 저는 나도 그때 당을 떠나서 따로 당을 만든 사람하고는 절대로 예. 같이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또 나서 가지고 뭐 이낙연하고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오늘하는 얘기 이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는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낙연 쪽에는 새로운 미래당이죠 거기가. 예, 뭐 그런 것 거기에 같아요. 당에는 예, 약간의 예. 지지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예. 그 사람들은 적어도 친명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세를 흡수를 해서 뭔가를 도모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 텐데 예. 글쎄 그게 좋은 걸까? 그건 아니죠. 왜 그게 저는 뭐겠습니까? 뭐냐면 저도 경험으로 따져서 열린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었죠. 네. 그때 지난번에 경선하기 전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했는데 그랬죠. 그 전에 사실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네.
민주당의 일종의 시스터 정당이었기 때문에 뭐 네, 사실 뭐 네, 특별하게 네. 경쟁 상대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합당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때 이낙연 처음에 이낙연 대표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였을 때 예. 합당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셔. 왜냐면 우리가 먼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예, 예. 근데 그런 그 얘기 그인즉슨 음. 열린민주당은 90% 이상이 예. 이재명 지지자들이거든.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신 거겠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 예. 그게 저기였나? 그게 뭐 하여튼간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예. 나서 합당했죠. 결국 그래서 합당이 이루어졌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당을 나가고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인간들도 많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낙연 당시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갔어요. 그럼 뭐 하는 아니 행동입니까? 그때 대체? 그때 가장 쇼킹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 사실은 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강렬하게 안티 이재명이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저기 했던 게 비서실장 하셨던 정운현 예, 맞아요. 그분이 윤석열한테 날라간 게 네. 사실은 이제 그때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죠. 배신감 말이 안 그게 되는 뭐그 행동이죠. 그 사람 혼자만 갔겠어요? 아니죠. 어디? 같이 따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가장 배신감이었고 지난 총선 때는 예. 사실은 다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예. 다 이렇게 저걸 했는데 예. 솔직히 저는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예. 탈당한 거는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예. 이준석하고 예. 합당까지 하면서 저기 할 때는 그랬었죠. 저는 정말 그때는 에이. 야 정말 왜냐하면 저도 상상력과 예. 뭐 정치적 상상력도 나름대로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참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낙연 만약 예. 저는 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니까 예. 저기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바이든이 예.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예.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 당시에? 왜냐하면 아니 예. 어떻게 민주당은 젊은 세대를 키우지 못했으면은 그때가 그분이 몇 세였나 한 나이가? 76세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때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도 예. 이낙연 당시의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잘 도와주고 그러면은 사실 만약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일 그때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위험했을 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저기 했으면은 그럴 때는 혹시 기회가 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런 참을성이 없는 거지. 네. 난간가 이때 아니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시는 에이, 거겠지. 더 이상 하여튼간에. 거론하기도 싫은 사람. 거론하기 싫고 근데 예. 자꾸 좀 거론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 보셨어요? 혹시? 제가 요즘 얼굴 계속 화나잖아. 3프로 TV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눴고요. 네.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여기 나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한 400만 조회수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700만 700, 좋아요. 누적으로 해서. 누적으로 700만 네, 맞습니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경제 살리기의 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이거 말이죠. 예. 제가 예. 또 뭐 저거 한다가 경제 살리기의 달인이다. 예. 너무 근사하게 너무 근사하게 얘기하셔. 제 마음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예요. 음. 우리가 이 얘기하자. 경제는 심리다 이 심리다 얘기를 얘기하죠.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에 나와서 딱 얘기하면 예, 뭐냐면은 예. 야 나도 돈 벌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나도 주식 투자해야 되겠어. 예. 이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러니까 얘기에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예. 그게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심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나도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예. 그다음에 저기에서 나는 그럼 어떤 기회를
봐야 될까? 예. 어저께 나와서 또 계속 사실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의 항상 철학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산이 예. 너무나 많이 부동산에 맞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 묶여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게 많은 자산이 주식 쪽으로 넘어가야 그래야지 이게 이제 그게 이른바 정말 그 자산이 유동 예. 자산이 돼가지고 그렇죠. 기업에도 들어갔다가 예. 개인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저께도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코스피가 3천이 될 거다. 네. 그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경제는 심리고 경제는 기대입니다. 네. 경제는 예측성이 확실해야 돼. 불확실성을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벌써 왜냐하면 예전에도요. DJ가 왜 그 대중경제론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대중경제 저도 그거 되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랬어요? 대중경제 아니 뭐냐 우리가 보통 DJ 그러면은 예. 정치의 맞아요. 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생각했죠. 예. 경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DJ 대중경제론이라는 말을 써서 그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도 있지만 이분의 원래 철학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요. DJ 자신은 예. 꽤 괜찮은 부유한 집안에서 그래도 크셨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사셨지만 예. 본인의 고향 사람들, 예. 호남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힘들게 하는 거를 살죠.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측은지심과 이거를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것 따지면 노무현은 안 그랬겠습니까? 네. 또 더군다나 이재명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재명은 정말 그 중에서 그렇죠.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저거까지 하셨잖아. 사업까지 하셨다가 네, 망했잖아요. 그렇죠. 물장사하다가 망하고 뭐 식당도 하시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망하는 건 괜찮아요. 가다가 망하는 거는 건 실패해서 뭘 배운다는 거야. 근데 경제 활동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박근혜는 안 된다 이거야. 박근혜는 왜냐면 지가 맨날 남의 돈으로 살았잖아요. 윤석열 맨날 그 정말 공돈으로 살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부유하게 살았죠. 자기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자기가 변호사를 해봤습니까? 자기가 수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맨날 저기서 툭할비 가지고 살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경제에 대한 센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저 대표는 워낙 자신이 예. 본인 스스로 경제적인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진 기량으로 그리고 평소에 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본 사람은 정말 알거든요. 그렇죠. 야 정책을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해? 좀 물꼬를 틔워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저기는 저수지도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술에다가 좀 정부는 그래도 미리 좀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장 지금 돈이 안 도는 데가 특히 골목에서 돈이 안 돌지 예. 않습니까? 골목에 돈이 좀 돌게 해줘야 마정부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센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다 같이 예. 돈 봅시다. 예. 하여튼간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훨씬 더 잘 살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MB는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당시에 당시에 예. 속았죠. 저기가 다 같이 부자 되세요 아니야. 다 속았어요. 근데 본인만 부자 되고 우리는 그냥 좀 예. 뇌물 받고. 근데 뭐 우리를 쪽박차게 한 거는까지는 네.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 많이 그래요. 다 쓰는 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활기가 없는 사람이야. 워낙이. 이게 워낙이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예. 이렇게 활기가 없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이거 여기저기 때려잡고 예. 그다음에 뭐 갑자기 두 번째 해부터는 이념 가지고 나오고 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냥 나라가 3년 동안에 경제가 폭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중국하고 저기 하고는 완전히 봉쇄해 버려서 우리 예. 무역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미국에다가 갖다 퍼주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데 이제 음. 이재명 대통령 당장 모든 게 다 좋아진다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사람들이 똑같이 심리가 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야 그리고 해보자. 그렇죠. 이제 해보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한동훈 당신도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당신도 안 돼. 당신은 맨날 한다는 게 돈을 쓰는 것만 알아. 오세훈은 돈을 벌 줄을 몰라. 맨날 돈을 써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몇백억, 네. 여기에다가 몇 조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랜드마크 세우고 이런 것밖에 몰라. 예. 그 중에 조금 나은 게 유승민인데 유승민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유승민은 활기가 없어. 활기. 박근혜하고 비슷하네. 박근혜가 활기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니요. 사람들은요. 예. 이게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김진 있어서. 에너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진 김진 에너지. 에너지. 왜냐하면은 특히 퍼블릭에 나타나는 예. 사람들은 예. 뭔가 예. 잘 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를 그렇죠. 믿고 기대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되면 수단음을 줄 줄 알고 이럴 맞아요. 줄을 아는 걸 기대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 안 된다. 김진 에너지. 김진 에너지. 자, 제가 그래서 저 예.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리더가 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 저기 뭐 법조인 출신 특히 검사 판사 오래 한 사람들은 예. 세상을 몰라. 세상을 몰라. 한동훈, 네, 예. 너 22년 왜 검사를 지우냐? 자, 내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선거가.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3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1심이 상당히 이상하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더군다나 검찰이 제시했던 이상한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게 그 다음에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2심에서는 그냥 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재판부에서 예. 벌써 지난달부터 검찰한테 그러잖아요. 공소장 변경. 공소장에 내용을.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가 혐의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렇죠. 적시를 네, 해라. 다시 바꿔라. 그랬더니 거기에 다 써 있지 아니 이런 검찰이 아니 왜냐하면 항상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모든 거를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딱 검찰이 제시한 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맞아요. 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부터 검찰의 이른바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결심 거기에는 또 이른바 양형 증인이 나와요. 예, 양형진이 나오죠. 참고인이죠. 증인은 예, 아니고 참고인. 예. 참고인으로 정준희 교수. 예. 거기 이제 정준희 교수가 100번 토론을 오래 하시고 열린 토론 하신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혐의가 이른바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순발력이 있게 진행되는 쪽에서 나오는 게 예. 실제로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참고인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뭐 정준희 교수도 뭐 그렇게 그런 게 받아들여진 것도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3월 말쯤 나올 텐데 아마 비슷하게 그 지금 대충 탄핵 그 결론이 3월 중순쯤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3월 20일에서 뭐 말쯤 나온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이번에는 글쎄요. 제가 뭐 결론은 또 한번 얘기합시다. 예. 제가 여기서 희망사항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 희망사항은 뭐 희망사항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예. 이거 헌법재판소를 딱 보고 있으면은 예. 오늘 윤석열에 대한 희망사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보수 언론,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다 얘기해. 네. 대통령 다음을 보여다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품격을 보여다오. 네. 국민에 대한 충심을 보여다오. 국민의 힘에 대해 미래를 좀 열어다오. 국민의힘에서도 다 같이 지금 지금 말하자면은 예. 계속해서 그걸 바라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죠. 안 돼. 그렇을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합니다. 사과 절대. 사과는커녕 예.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요? 왜 일본 사람들 잘하는 거 있어요. 사과도 아니고 유감도 아닌 애매모호한. 적절하게 애매모호한 오. 그런 정도는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저거 할 텐데 오늘도 예. 부정선거 얘기할 거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특히 야당이 예. 얼마나 입법 독재를 했나 상권 분립이 어쩌고 네, 저러고 네. 그리고 그래서 계엄하냐? 그냥 박수도 안 치고 이랬다는 얘기도 할지도 모르지.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음. 저기 뭐 저는 뭐 기대 안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억지 괴변을 듣는 날로 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럼 뭐 이제 잠깐 쉬시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소장 변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게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그건 뭐 전혀 문제 없다.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유죄로 한 게 그전에 얘기도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상황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곳에서도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 12명인가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편집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선가 이렇게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사진 4개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골프. 근데 김문기 씨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마치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 검사한테 아니 그런 말을 한 게 없지 않냐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게 정황상 그랬다는 거냐 실제 그 말을 했다는 거냐 그걸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라 공소장을.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해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정황상 보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라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고 그걸 재판부 입장에 좀 이건 이상한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협박 얘기한 거, 네. 국토부에서 공문 보내고 협박으로 느꼈다. 이거 느낌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김민기 씨를 아냐 모르냐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인 것이지. 그건 그래서 지난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아니 협박을 하고 네가 공문으로 이거 빨리 해주세요라고 자꾸 국토부가 내려보내면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협박으로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대체? 그래서 저기 뭐 제가 보면은 예, 우리 최진문 교수님은 예. 참고인으로 나가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참고인 나가시면 흥분하셔요. 흥분합니다. 제가 화를 냅니다. 나가면 화를 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준희 교수처럼 그렇죠.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저는 흥분합니다. 논리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네.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더 효과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흥분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윤석열처럼 하면은 절대로 재판관들은 똑같은 얘기도 그렇죠. 윤석열이 하면은 저건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검사 지금 피고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겸손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흥분하고 거기서도 막 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하고 오늘 자, 이제 네. 다시는 그런 모습 안 보겠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자꾸 이상한 이제 띄우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이 내가 복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각이 되면 이런 얘기죠. 기각이 되면 조건부 개헌을 통해서 국정청사진을 밝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김진호 의원님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게요. 예. 다 보수 언론과 예. 국힘에 지금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제발 네. 제발 좀
제발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만 용서를 바라고 내가 개과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참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야설, 예. 하야설을 맞아요. 한참 해서 하야라는 거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예. 일단은 하야라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렇죠. 그래도 여론에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런 보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 이제 하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 내가 복귀해서 예. 기각이 되고 예. 내가 복귀해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국정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예. 다시는 개헌 같은 거 안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나 빨리 개헌해서 물러갈 거. 그런 그거 얘기.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한동훈이 그렇죠. 하고 예. 한동훈이 하고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죠. 그렇죠. 그랬어야죠. 바로 그때 개업 나고 바로 예. 이틀 동안 있었을 때 한동훈이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 마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비쳤잖아요. 했었죠. 예, 예. 근데 한동훈도 그 제대로 몰라가지고 나와서 얘기해서 속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요. 예.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은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저기를 하시면 제가 뭐 국정이 어떻게 근데 그거는 예. 왜냐면은요. 예. 아니 저기 살해범이 예. 아니면 적어도 도둑이 예. 내가 나를 방문해 주시면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 약간의 정상 참작을 해서 그래 약간은 깎아주지. 이거는 있지만 있는 죄를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수 없죠. 거거든. 네, 그렇게 할수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요.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예. 저 목사님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속죄라는 그 뭐 우리가 기독교 특히 예, 카톨릭에서는 예. 속죄라는 속죄라는 개념이 표현을 쓰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신부님께 가가지고 예, 그 고해성사. 고해성사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저기를 하면서 네. 말하자면 자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뭐 용서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거기서도 그래서 저도 저게 옛날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머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해주면 나 마음대로 잘못하면 되겠네. 막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 어린 마음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아니죠. 예.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되 예. 실제로 세속에서 저지른 거는 세속의 법에 의해서 가서 맞아요.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사형해서 무기로 갈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을 텐데 뭐 저기 뭐야 사실 글쎄 뭐 사형 같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예?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래서 오늘 뭐 하든간에 오늘 여러 가지 억지를 쓴 궤변들이 나올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그 다음에 해석하기로 하고 별로 왜냐하면 이거를 아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지금의 판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에서의 법의 이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진애 의원님이 종교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 오해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밀양. 그럼요.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네. 그 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었나 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용서를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거든요. 찾아와서 그 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를 용서를 그건 했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다가도 남한테 토색을 하거나 그 말은 남의 돈을 뭐 이게 사기를 치거나 뺐거나 이랬 거 생각나거든. 예배 오기 전에 반드시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살인죄도 저질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책임을 다 집니다. 자기가 네. 당하기도 하고. 그 은혜는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된다고 해서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광훈 목사, 예. 손현보 목사, 예. 당신네들이 한 여러 예. 가지 부한 의동과 선동은 벌 받아야죠. 세속의 법에 의해서 그럼요. 벌을 처벌 받아야 받아야 돼요.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지금 예. 목사라는 거를 탈을 쓰고 예.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용서를 해주기가 그럼요. 굉장히 안 돼요. 쉽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럼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네들이 예.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건 자기는 아닙니다.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건 말이야. 전혀 아 잘못된- 역시 약간은 봄이 됐습니다. 예, 예. 약간은 이제 이 예. 저기가 됐네요. 예. 오늘은- 국회 소추단입니다. 오늘 국회 소추단인데 오늘 예. 저기 같이 안 오셨네. 예, 정청래 의원도 올 것 같은데 같이 안 같이 오셨고요. 오셨네. 아마 이제 인터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넘겨서 네.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2달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지내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게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 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만의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 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비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꽃다운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부터 잉터되는지도 모릅니다. 장갑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온 그 급류에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취입됐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젊은 해병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 젊은 해병을 저 물속에 집어넣었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잊혀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대통령은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은 너무나 국민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매우 유명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단장은 풀려나고 엉뚱하게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를 뒤집어 써서 심지어 대통령의 망언이 폭로되자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이 쓰여 있었고요. 지금 그 군검사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판을 청구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많이 쏟아져서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경로한 적이 있느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소름 끼치게도 대통령은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내 2024년 12월 3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청와대를 버렸고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태연히 퇴근하던 그 모습을 국민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고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고위직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반국가 세력 탄핵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요.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준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꼭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느니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 밖에서 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한때라도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도 그 말 믿지 마라. 나처럼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꼭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추 대리인단 허상범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진실을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하여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사실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며 통합은 이러한 진실의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변명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유언비어는 이 사회의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소추단 대표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지막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최후 변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윤석열의 그 탄핵의 정당성 이런 부분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 변론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또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고 또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도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거든요. 오늘 김종민 변호사 두 번째 예, 말씀하신 김종민 변호사 너무 울컥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지금 최근에 예. 지금 오늘도 국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계속해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예. 그 몇 사람들이 윤석열과 누구 또 뭐 딴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 계엄을 저기를 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예. 막 감추려고 지금 그렇죠. 덮으려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때 하고 예. 이태원 저기 때 하고 똑같아요. 예.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예. 이태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가족들을 한번 보듬는 일은 해야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근데 안 할 거예요. 예. 보나마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저 부정선거에서 바깥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 본인의 예. 지지자들을 좀 풀어주는 말을 예. 해야 될 텐데 안 네, 할 것 발언을 같다고 좀 드려야 될 봅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넘겨볼게요. 오늘 이제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 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 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8분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 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윤석열 피청구인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윤석열은 국민 호소형 계엄이니 야당 경고형 계엄이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질서 유지에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공개 사과할 날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뭐 얘기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마도 아, 오늘 이따가 얘기하실 최후 텐데.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얘기를 미리 안 한 거예요.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안 보여줘요. 네네. 그래서 오늘 대신 박범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얘기를 네. 한 거고 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정에 가서 네. 심판정에서 준엄하게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그렇게 네.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유, 국회의원들 아까 쭉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말씀 고생 들어보면? 많이들 하셨고요. 고생 많이들 하셨고 정말 12월 3일부터 우리가 온 겨울을 예. 이 탄핵과 함께 그렇죠. 이 내란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있는데 사실 오늘 예. 마지막 진술 최후 진술의 날에 사실 이럴 때 대통령 이럴 때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거는 다 그렇다 쳐도 미래에 대해서 예.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예. 다독여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윤석열을 정말 왜냐하면 딱 하나만 정말 용서를 못할 뭐 너무너무 많지만 네. 용서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태원 가족들을 한 번도 안 만난 만난 적이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불행이 네. 정말 어쩌다가 불행하게도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안아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의 눈도 한번 마주치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예. 지금 지지자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광분해서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야 이거는 예. 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지지를 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상대의 눈을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쌓아놔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그 도리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 전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장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예. 저기 윤석열 측에 예, 변호인단이 오겠죠. 그러겠죠. 오늘 그러니까 저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2시간씩 예, 소추인단과 예. 피소추인단이 예. 각각 2시간씩 하고 그리고 최후 그다음에 변론. 최후 변론을 예. 최후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어, 이제 하는- 윤석열과 하는- 정청래 위원장이 저기 하겠죠. 하고. 예. 그러면 거의 한 6, 7시까지 정도 7시까지 아마 할것 하겠네요. 근데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오늘 필리버스터 한답니다. 근데 음. 정청래 소추단 측을 대표하는 정청래 예. 저 위원장께서는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고 아마 길어야 한 20분. 그 정도? 왜냐하면 네. 효과 있게 네, 그럼요.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하시는 게 그게 좋을 거고요. 예. 윤석열 측이 아마 뭐 필리버스터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좀 그러겠죠? 하려고 그럴 것 해봐요. 같겠죠, 근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슬슬 윤석열 들어오고 변호인단이 있는데, 오고 있네요. 윤곽근 다 같이 윤곽근하고 였거나, 나머지 네. 둘. 같이 들어오니까 그 지금 외 두 이건 명, 할것 같아요. 윤곽근 외 2명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예.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예. 꼬투리 잡기, 예. 그러니까 뭐 홍장원의 동선이 어떻다는 둥, 예. 무슨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앉는 거 외에는 뭐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없나 보네. 그냥 또- 가네요. 그냥 들어가. 항상 인터뷰를 그랬어요, 안 하고. 여태까지. 예, 항상 인터뷰를 안 했었죠.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예. 3명의 변호인단이 지금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3명 왔고요. 또 네. 뭐 나중에 오겠죠. 여기는 꼭 항상 뿔뿔이 흩어져서 오더라고. 그 윤석열 변호도 꼭 그렇게 뿔뿔이 근데 흩어져서 저희가 하더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아직 안 왔잖아요. 글쎄 그럼- 벌써 왔었나? 그런가요? 머리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아니면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앞에 예. 2시간에는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맨 있죠.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수 마지막에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최후 왜냐하면 예. 4시간씩이나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힘드니까. 보통 저거 하니까. 예. 근데 하여튼 지 맘대로야. 난 정말 들어갈 때 들어오고 왜냐하면 싶으면 제일 들어가고. 한심했던 장면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예. 그 왜 처음에 한덕수 총리 나왔을 예, 때 나갔죠 갑자기. 5분 아니 만에. 근데 예. 그러면 재판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예, 나가야 그래야 되는 돼요. 예, 거예요. 그럼요. 그럼 막 나가요 일어나서. 근데 일어나서 그냥 쑥 나가버려. 자기의 신분이 지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친구는 계엄할 때도 예. 국무회의 소집해 놓고 예. 나 방송하러 가야 돼. 나 방송하러 나가 생방송. 일어나서 쑥 생방송. 나가 버렸다는 예,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돌지 않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나 한심하니까 윤곽근 변호사마저도 예, 예. 일어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예.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렇게 되죠. 그게 국민한테 재판관한테 그렇게 저기 하는 게 그렇게 예의를 안 차리는 거 국민한테 무례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례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로써 이제 변론은 끝나니까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 2주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예? 2주보다 조금만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지켜보도록 주에 하겠습니다. 예. 2주째. 예. 3월 2주째.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명이 오고 있네요. 네네. 이번엔 누군가요? 뭐 모르는 저쪽에 저기 또 조시던 홍일인데 뭔 홍일인데 김홍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했었고 아하. 검사 출신이죠. 김홍일. 지금 이 사람이 변호인단에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변호인단에. 3명의 또 윤석열 측 변호인단 3명이 또 이분들은 함께 안 오고 이렇게 떨어져서 가까우시네. 3-3 파가 이렇게. 달려? 파가 달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지금 3명이 또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판장 안에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네요. 아니 민주당 원들도 못 들어갔어요. 김기표 맨 뒤에 서 있잖아요. 지금 순서 어디요? 기다리고. 그러네요. 예, 예. 저기 이제 오늘 뭐 신원 왜냐하면은 신원 예, 확인하고 이래야 돼서 다 시간이 좀 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30분부터는 최지은 아나운서가 현재 상황을 저희 전해드릴 거고 저희는 한 25분쯤에 저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시계가 없어졌네. 아,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 시계가 없어졌나? 시계 보시면서 갈 생각 하실까봐 아예 없앴습니다. 몇 시인지 모르게. 네. 백화점의 마케팅 전술 아십니까? 말 많이 알죠. 저는 백화점을 설계를 해본 사람이니까 그러셨죠. 시계 없잖아요. 여러 가지에. 아니 그리고 시계가 없잖아요. 백화점에. 그럼요. 네. 거기 가서는 네. 모든 거 잊어먹고 네. 물건에 그렇죠. 완전히 쇼핑. 혹해가지고 유리창도 없습니다. 그럼요. 백화점은 일부러 밖을 못 보게 깜깜이 잊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게. 지금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판정 입정 안내라고 하는 편도 있는데 오늘 2시에 저 밑에 보면 입정은 2시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안내문도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밑에 화면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자 마지막으로 김진애 의원님께 네. 최지은 아나운서 준비를 너무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짧게 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양쪽을 다 잡았고 예, 예. 그다음에 보수 쪽은 완전히 극우 쪽으로 쫓아내 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쪽에는 예. 약간의 저기 있지만 그쪽에는 이제 자유를 좀 준 거 자유를 준 아니에요. 거죠. 자유를 줘가지고 앞으로 음. 진보 쪽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한 수. 완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국힘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당황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꽤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네.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일부 뭐 내부에서는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오늘.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예. 순전히 공격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고요 비난을 위해서 비난한 거고요 예. 우리가 민주당은 예. 한 번도 우리가 진보 정당이라고 표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도 정당이나 예. 중도 우파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보수 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본 적은 있지만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DJ나 예. 노무현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아. 집권을 할 때는 예. 보수까지도 다 아우르고 그렇죠. 그리고 저 자신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 항상 좀 그렇거든요. 예. 경제의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시장이 시장 경쟁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예. 어느 정도는 우파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사회를 살고 그다음에 평등과 분배와 사회 예. 정의와 예. 그다음에 복지와 예. 평화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진보적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저 극우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 저쪽에 갇혀가지고 이쪽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화면은 현재 현장 화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마치고 나가더라도 최지은 아나운서가 받아서 현재의 그 상황들 계속 릴레이로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아니 김진애 제가 의원님, 예, 결론하기 전에 예, 예. 제가 사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예. 국힘 후보들을 분석한다고 하나같이 했었죠. 맞아요. 하나같이 깔려고 예. 그랬는데 예. 제가 뭐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예, 제가 이거 얘기만 할게요. 국힘은 지금 하여튼 빨리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후로는 예. 뭐 이미 속으로는 하고 있지만 태세 전환을 해서 예. 그쪽에는 일단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될 그렇죠. 겁니다. 5대5 가지고 맞습니다. 하면은 그냥 김문수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바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른바 예. 지금 룰대로 하면은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높고 또 예. 오늘 후계자를 지명을 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예. 김문수가 아니면 원효령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저기 하면은 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하게 있을 테고요. 예. 그다음 이 사람도 그냥 들어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서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김문수는 우리가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예. 테고 지금 오세훈과 홍준표가 완전히 명태균에 명태균 완전히 예. 젖어 들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거의 지금 뭐 너덜너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내일 예.
새로운 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뭐 이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예. 유일하게 묶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아 제가 유승민까지 뺐네. 유승민까지 다 껴서 이 사람들이 예. 하나 묶이는 건 오직 오직.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미 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쪽에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이재명 때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이쪽을 띄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잊지 않으셔야 될 거야. 아니 네. 그러니까 당신들 앞가림이나 잘 하시오. 알겠습니다. 앞가름이나 잘 하시라는 말을 하면서 네.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또 시간 있을까요? 많아요. 그럼요. 아, 저 하도 너덜너덜해지고 네, 특히 알겠습니다. 오세훈이 예. 얼굴이 막 추레해졌더라고. 다음 주에 더 더 그때를 기대해 보면서 이준석까지도. 자 오늘도 김진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